왜? 왜 팬티를 근데 벗어? 고등학교 때 알았으면 되게 늦게 알았다. 엄청 늦게 알았다. 되게 옛날에 생각해보면 애들은 알았던 것 같더라. 알았어. 나만 몰랐어. 그러니까. 두 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기자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수다 타임. 쌍변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쌍변에서 1변을 맡고 있는 챔변입니다. 주변 빡땡입니다. 일기 요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죠? 이거 알아주는 죄. 뜨거없는 근데 이거 라푼젤인데 되게 뜬금없어 보이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네. 들어보시면 알게 된다.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라푼젤 네. 탑에 갇힌 것만 생각하지 왜 갇혔는지 생각 안 해요. 이거 다 깜짝 놀란다. 이게 왜 이건지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쵸? 네. 네. 옛날에 아이가 없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의 집 뒤채엔 예쁜 정원이 보이는 작은 창이 있었는데 그 정원은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정원은 무서운 마녀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정원을 보는데 라푼젤이라는 초록의 신선한 식물이 보였고 그것을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해 점점 야이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아픈 이유를 물었고 아내는 라푼젤을 먹지 못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결국 정원에서 한 줌의 라푼젤을 가져와 아내에게 주었고 아내는 그것을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다시 정원으로 간 남편은 이번엔 마녀를 만났습니다. 마녀는 감히 내 정원에서 라푼젤을 훔쳤냐며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빌었고 마녀는 라푼젤을 주겠다고 했지만 대신에 아내가 낳게 되는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단 그 아이를 엄마처럼 잘 보살피겠다고도 했죠. 남편은 고민 끝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아이를 낳자 마녀는 아이에게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짓곤 데려갔습니다. 마녀는 예쁜 아이 라푼젤이 12살이 됐을 때 그녀를 탑에 가두었습니다. 그 탑은 계단도 문도 없이 작은 창문만 있었습니다. 마녀는 탑에 들어갈 때마다 라푼젤에게 머리카락을 내려달라고 했고 라푼젤은 금발의 긴 머리카락을 내려보냈고 마녀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외로운 라푼젤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마침 왕자가 그 노래를 듣고 라푼젤에게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탑에 오를 방법을 모른 왕자는 며칠 동안 탑을 서성이며 안타까워만 했습니다. 그러다 마녀가 라푼젤에게 머리를 내려달라고 해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그날 밤 왕자는 라푼젤을 찾아가 머리카락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왕자는 머리카락을 타고 탑으로 갔고 왕자를 본 라푼젤은 놀랐지만 이내 왕자의 설명을 듣곤 안심했습니다. 왕자는 청혼을 했고 둘은 탑에서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고민 끝에 라푼젤은 왕자가 비단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라푼젤은 마녀에게 탈출 계획을 들켰고 화가 난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를 싹둑 잘라 그녀를 불모지로 데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그날 밤 라푼젤을 찾아왔고 마녀는 라푼젤의 잘린 머리를 왕자에게 내려줘 타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없다고 통보했고 왕자는 너무 슬퍼 몇 년간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왕자는 어느 날 숲속에서 버려진 라푼젤을 발견했고 그녀를 왕국으로 데려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게 됐다고 합니다. 네. 끝. 와, 좋습니다. 여러분, 네. 배추 먹다가 아이 뺏긴 얘기입니다. 그렇죠. 라푼젤이 결국 이런 식물이었어요. 네. 라푼첼이라고 발음을 한대요. 실제로 약간 이렇게 배추처럼 생겼대요. 네. 그렇게 맛있다고 아 합니다. 그런가? 이게 네. 그렇게 맛있나? 배추가 맛있나? 판단했대잖아요, 지금. 부인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아니 그렇다고 애를 주겠다고 애랑 바꾸나? 그러니까요. 솔직히 사 먹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 궁금해. 파는 거 오빠 파는 고소 거 같은 거 봤어요? 아니냐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 안 파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안 네. 들어가 있어? 유럽의 채소니까. 근데 보면은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랑. 찾아보면 아, 진짜 비슷하게 진짜? 생겼고 아마 맛도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건 그래. 이 중독된 게 대마 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 아 근데 재밌다. 라푼젤 보니 씹다 보니 씹다 보니 맛이 좋네. 근데 나 정말 이거 교훈이 뭔지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어. 머리가 그렇게 길었다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아무나 설정이고. 뽑아 먹지 말자. 남의 집 밭에 있는 네. 식물을 뺏어 먹으면 애를 뺏긴다? 건선 진압 이런 것도 없어요. 마녀가 벌 받지도 벌받지 않았잖아. 않았어. 솔직히 마녀도 키우자 밭에 농사 다 지어놨더니 옆에서 서리해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데렐라도 했고 백설도 했고 막 이렇게 읽다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서사는 비슷해. 그렇죠. 이 공주 주인공 여자의 입장에서는 마녀나 뭐 새엄마한테 핍박을 받다가 그렇죠. 막 뭐 감금되거나 죽임을 당했다가 마지막에 왕자가 나와서 구해준다. 이거는 똑같긴 한데 딱히 왕자가 뭘 하진 않아. 왕자들도 솔직히 막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생각해봐. 지나가다가 여자 목소리 들려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불끈해가지고 벽타도 맞아, 올라가서 맞아. 에로링
맞아. 아니 근데 라푼젤 얘도 웃겨. 분명히 남자 목소리인 거 알았을 거거든. 맞아. 모를 리가 없어. 좋아했어. 목소리가 그래? 누구야? 그러니까. 그리고 라푼젤이 12살 때 처음 갇혀서 몇 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한 대여섯? 17? 맞아. 그럼 뭐 이제 성에 눈을 뜰 때고 좋아해서 내려준 거야 이거는. 그리고 나 이거 다른 버전으로 알고 있어. 어떤 게 뭐야? 있죠? 그러니까 마녀가 라푼젤 머리를 자르서 라푼젤을 내보내고 그 머리카락을 내려갖고 왕자를 올려. 그 다음에 얘를 밀어. 맞다. 그래가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얘가. 왕자가요? 그래서 눈이 멀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 눈이 멀었으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맞아, 모르나 않고 그 숲을 헤매. 몇 년 거렁뱅이처럼 헤매다가 라푼젤을 만나는 거야. 아. 그리고 라푼젤이 왕자를 안고 울어. 아. 그래서 눈물이 눈에 들어가니까 왕자가 눈이 떠져. 뭐야 신봉사도 신봉사. 그래가지고 왕자가 이제 눈을 떴으니까 자기 왕국을 찾아갈 수 있잖아? 어. 왕국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인 거야. 아름답다. 그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이거는. 그렇지. 사랑 이야기. 하지만 역시 왕자는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벽 타고 올라서 에로링 하고 또 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에서는 막 엄청 나쁘진 않은데 조금 나쁜 사람들이 있어 보이긴 조금 해요. 나빠. 조금 많이 난 일단 그 야채 좀 먹겠다고 애를.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 좀 너무 무책임해. 완전 애기일 때 준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요. 헌법에 영아 유기죄가 있거든요. 근데 영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야. 웃겨 내용이. 넘겼잖아. 왜냐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어. 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이거 야채 먹겠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거든. 참작할 만한 동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유기랑이에는 보호자한테 넘겼어 나는. 새로운 보호자한테.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잘 보살피겠다고 했잖아. 그쵸. 인신매매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헌법 제289조에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제 영아도 포함. 많은 사람이 인신매매는 꼭 사간 사람이나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팔아먹은 사람만 처벌받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매수, 매도를 합쳐서 매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는 양상추의 애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는 인신을 그런가? 매매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쵸. 저는.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똑같이 그 금쟁이에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양상추 나부랭이를 먹기 위해서 애를 파는 거다. 이게 양상추 하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뭐 이제 제3국가라고 해봐요. 얘한테 이 아이를 주면 네가 1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줄게. 그래서 아이를 사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양배추 하나라고 하니까 그게 인신매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만일에 양배추가 하나에 10억씩 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매매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되게 간절했잖아 이 부부. 맞아. 그 간절했는데 이게 홀라당 야채 때문에 다 넘긴 것도 쇼킹이었고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 정도의 자제력이 없으면 애를 안 낳았어야지.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 변호사 찾아가서 마녀한테 애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으면 민법상 가능했을 것 같다. 맞아. 이게 민법에 103조, 104조 이렇게 두 개가 그렇죠. 있는데 이건 정말 이 무적의 조항이 서면에 적혀 있다. 상대방 서면에 이긴 거예요. 맞아. 왜요? 정말 되다 안 될 때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네 말이 다 맞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라는 조항이에요. 그게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에는 무효가 뭐야 되게 뭉뚱그리긴 했다. 엄청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회질서 풍속하냐? 위반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람을 매매하거나 이 정도 양상추 하나에 무적의 장기 매매 뭐 이 정도 돼야지. 네, 그 정도 되면 103조 위반으로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최초에. 그렇군요. 네. 104조는 이제 정말 또 자학적인 조항이죠. 아 그래요? 이걸 주장한다는 건 정말 저는 모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에서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엄청 불공정한 계약을 하면 이거 무효로 할 수 있는데 판례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궁박은 급박한 공궁. 당장 굶어 죽어. 개그지. 그런 상황에서 뭘 그러니까 당장 이거 없으면 나 죽어. 그럴 때 하는 건 무효다. 그렇죠, 그럴 때 할 건. 그걸 네. 이용해서 하면. 경솔도 그냥 경솔한 수준이 아니, 아니에요. 경솔 이런 게 인정되는 경우는 지체 장애 뭐 이런 그러니까 아. 장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격리 생활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모르시거나 그런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겠네. 탈북자에게 이제 자본주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엄청난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했을 때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도 어려워요. 인정되기 어려워. 그것도 어려워요. 실상이 서로
완전 다르긴 하잖아. 왜냐하면 그래서- 실상이 모르기는 해도 네가 교육을 받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잖아. 인지 알았잖아.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이걸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정하는 거여서 굉장히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맞아요. 상대방이 이거를 그렇구나. 얘기했다. 이긴 거네. 그러면 진짜 너 다 망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 네. 사실 백삼조는 근데 명백하죠. 이렇게 그러네요. 사람을 거래하고 하면은 네. 근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너 나 보험 받게 차로 한 대 쳐주면은 내가 3천 줄게. 3천을 입금했어요 나한테. 그럼 내가 안 줘도 돼요. 아 그렇네요. 이건 음. 반하는 행위네요. 명백하게. 근데 사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아. 법과 상관없이 내가 그치. 보복되기 두렵기 때문에 그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음. 거고 아. 네, 법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핑계로 네. 받을 수 있다. 그럴 최소한 라푼젤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이를 가능하지 돌려받을 않을까요?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원한다면. 양상추 값은 줘야 된다. 근데 따로 또 마녀가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상추값 어떻게 그러면 돌려달라고? 양상추 값은 달라고 하고 절도랑 이런 걸로 고소할 수 손에 있고. 그니까요. 그건 또 별개의 재판으로. 그렇죠. 이제 이 엄마 아빠는 이제 절도죄로 처벌받고 그리고 양상추 값 물어주고 아이는 이제 그 돌려받고. 아이는 우리가 돌려받고. 아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게 다 밝혀지면 다행이다. 마녀든 이 부부든 싹 다 관공서 가서 처벌받으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불쌍해. 그렇죠. 엄마 아빠는 깜빵에서 자라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럼 마녀도 이제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다행이죠. 네. 아니 너무 명백하죠. 아이를 가둬놨어요. 맞아요. 함에다가 그러니까 왜 맞아요. 가둬놓는 거야? 잘 키운다 그래놓고. 최녀나 딴 놈이랑 붙어먹을까봐 가둬놨더니 딴 놈을 불러들였어요. 그치. 이 헌법 제276조에 있어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이 지금 가둬놓는 행위도 일종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무조건 그렇기 해당하죠.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저번에 말했던 17조, 71조 위반에 함께 해당됩니다. 그렇게 제가 약취유인도 조금 살펴봤던 게 네네. 이제 판례나 뭐 이런 사안 중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보호 감독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네. 자기 것을 남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어쨌든 간에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한테 넘겨받았지만 네네. 이거를 지나치게 남용한 이 마녀에 대해서는 약취유인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죠. 그럴 수 근데, 있겠다. 근데 이 행위가 참 애매해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라푼젤을 꼬드겨서 데리고 있었는지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약취유인은 그러네. 데리고 올 때의 문제이기 아, 맞네, 때문에 맞네. 이 약취유인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아동복지법 아. 위반으로 가는 게 맞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왕자는 올라갔는데 사실 죽었지. 12살에 가뒀는데 1년 뒤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근데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있어요. 있어요.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이랑 하게 되면 성관계를 하게 되면 걔가 오케이를 했든 아니든 강간으로 맞아요. 보고 널 처벌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라푼젤이 굉장히 어렸다면 왕자가 올라가고 만일 거기서 에러링 그렇죠. 하셨다면 그렇죠. 예, 그걸로 바로 근데 둘이 처벌됩니다. 동갑이면 어때요? 갑자기 아, 사망. 어쨌든 그냥 오. 촉법소년이 될 뿐입니다. 네. 형사 미성년으로 몇 세 이하 이제 촉법소년에 해당해서 그걸로 인한 보호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둘이 소년이랑 합의하네 소년이랑 애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만 13세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할 수 있어요 둘이. 아 근데 해도 그 돼요. 전에는 안 처벌되진 되는 않아요. 거야. 근데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무조건 안 돼요. 어른들이 보호해야 네, 되는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나이의 경우에도 안청법에서 강간 행위가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가중 처벌하고는 있는데 13세 미만은 이게 강간이든 아니든 일단 의제한다는 안 게 되는구나. 강간을 보겠다는 그냥 거죠. 서로 좋아했어도 안 돼. 왜냐면 모르거든. 그게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몰라요. 네. 자기가 인지하고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최소가 그거라고 본 근데 거구나. 최근에 굉장히 초등학교 때 성관계를 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늘었어요. 추세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이미 5, 6학년 때 하는 애들은 알고 하는 거고요. 그게 점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한동안 판례가 그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꼬드겨가지고 애들을 꼬드겨서 뭐 강간한 경우에 이게 위계로 볼 것이냐 어른들이 이제 현혹해서 강간한 게 위계로 볼 것이냐 했을 때 그 위계의 범위를
진짜 좁게 해석해서 맞아요. 이게 어떻게 성관계인 줄 했어요? 아예 네. 몰라야지만 위계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뭐야? 그럼 알았으면은 근데 걔도 그게 책임지라는 바뀌었어요. 거예요? 그게 토끼 사준다 그러고 어, 호텔 가가지고 맞아. 했는데 그거를 그 강간으로 안 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가 동의를 해서 폭행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애도 알았으니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인 건 알면은 위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무엇 때문에 사유하니까 오케이 했는지가 성관계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판례가 바뀌었어, 맞지? 다행이다. 이제 다행이다. 드디어 바뀌었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는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정황까지 다 봐서 강간인지 아닌지 판단하게끔 다행이다. 정말 판례가 다행이죠. 바뀌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사실 공감 정말 모두가 남녀 불문하고 납득까지 않는 그러니까, 판례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이중 삼중 보호하는 구제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 요즘에 어린이들 성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막 중학교에서 바나나 가지고 콘돔 씌우는 거 했다가 학부모들이 난리치고 막. 나 그거 왜 난리치는지 근데 나는- 그건 좀 애매해. 근데 그거- 알려줘야지. 네, 그거 플러스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식화된 간단한 그림이 야한 건 아니고 성기가 이렇게 합쳐지면 엄마 아빠 뭐 기분이 좋아 이런 거 막 그렇게 알려준 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괜찮다고 봤는데 사실 많이 반대를 했는데 엄마 아빠들은 이제 무분별하게 그럼 이 재미있는 걸 하게 될까봐 우려하는 건데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은재 작가님 네, 피셜인데 그거를 하는 거에 동반해서 좀 앞서서 그걸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네 인생에 무슨 책임을 지고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쵸. 정서적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 근데 하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그러면 걔네 포르노 배우 배워요. 그러니까요. 맨날 정자랑 아, 난자가 합쳐지는 것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왜? 저는- 뭐 무슨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거 약간 19금 얘기해도 돼요? 저 진짜 너무 궁금했던 게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그런 정자 원자가 만나서 애기가 생긴다는 걸 배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6살 때인데 엄마한테 엄마 그럼 정자는 팬티를 어떻게 뚫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약간. 근데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근데 그게 당연한 의무. 너무 궁금하잖아. 저도 사실 네.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알려주지 어. 정확히 안 알려줬어. 행위를 알려주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네, 네. 다들 모르잖아. 중고등학교 언제 때까지 알게 몰라. 됐어요? 저는 중학교 그게 때요. 되게 응. 잘 모르겠어요. 그 기억이 굉장히 흐릿한데 전 명확해요. 어느 시점 이후 뭔가 봤나 봐 나도. 아 진짜? 전 본 게 아니고 어느 날 제 단짝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되게 소스라쓴 표정을 하고 오더니 지혜 할 말 있으니까 뒤로 와봐 이러는 거야. 애들 그 뒤로 와보라 그러잖아. 그래서 왜? 막 이랬는데 너 그거 알아? 이러면서 막 말해주는데 둘 다 같이 충격받아서 진짜 뻥치지 마 이러면서 그때 이제 명확히 알게 됐어요. 난 고1 때 알았어요. 아 진짜? 고1 때 알게 되고 나서 그치, 그쯤인 것 같아요. 한 몇 달 동안 아빠 얼굴 제대로 못 봤어요. 아 진짜 그 정도야?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빤스를 벗는다고? 그러니까 그 약간 이런 느낌인 아 거지. 진짜. 왜? 왜 팬티를 아, 근데 벗어? 고등학교 때 알았으면 되게 늦게 알았다. 엄청 늦게 알았어. 되게 옛날에 생각해보면 애들은 알았던 것 같더라. 알았어. 나만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 교육은 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있어야지, 네. 있어야지. 기분이 좋거든. 맞아. 그럼 어때서? 기분이 맞아. 좋거든. 안 좋냐 그럼? 당연히 좋은데 그 좋은 걸 누구랑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네가 해야 되는 맞아요, 문제인 맞아요. 거고 그냥 아무나랑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맞아요. 교육이 그런 정서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생물학적 교육은 왜 안 해? 해야지. 있어요. 그건 하루면 있어야죠. 끝나. 생각적으로는 그냥. 맞아. 하루는 뭐야?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 정서적 교육이 더 중요해요. 어. 맞아요. 그 책을 막 금지하고 이런 거 나 솔직히 그거 네, 보고 궁금해서 네. 하려면 뭘 하든지 해. 맞아요. 근데 그건 맞는 그 말이에요. 정도는 자신이 아니, 이미 믿어야지.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엄마가 얘기 안 해줘도 알고 있을 수 있어. 유튜브에서 이걸 얼마나 빨리 다 그래. 알아요. 왜 저 사람 우통 까고 같이 누워? 막 이런 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려주면 나쁜 알려주는 성교육까지. 것으로. 네,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네. 여러분 다음에도 또 구독해주세요. 네. 이미 감사합니다. 구독한 사람들이 보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구독 안 한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구독하세요? 맞아요. 좋아요도 알람. 봤으면 구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발. 봤으면 제발 좋아요 좀 눌러. 네. 그냥 틀어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다음에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